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섹터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코멘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이쪽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듈러 주택 쪽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재건 테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이 네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 테마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좀 흔한 종목군들, 자주 봤던 종목군들도 랭킹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쪽 섹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략 받아볼까요? 일단 저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체크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이슈를 놓고 보니까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네. 근데 어젠가는 우크라이나에 또 미사일을 쐈잖아요. 미사일을 또 쐈어요. 근데 지금 미사일을 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재건주들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 예상에서는 모듈러 주택 쪽의 수급이 좀 이동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랑 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빠르게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네, 그렇죠.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병원, 학교, 그리고 주거 시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결국에는 모듈러 주택으로 짓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거 현지에서 한 80% 정도 지어놓은 상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출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제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 20%를 그 현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건설에 대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또 투자 비용도 많이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가성비가 높지만 조금 더 빠르게 단시간에 인프라 건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듈러 주택 쪽에 지금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SOI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SI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이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꽤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OI 실적이 다른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재건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SOI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또 가장 또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싸고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듈러 주택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핫섹터 저희가 이렇게 좀 열어봤고요.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농업 쪽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쪽 섹터에 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농기계 관련주잖아요. 대동기업, 대동금속, 대동까지 대동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네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영향은 케네디 주니어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케네디 주니어가 한 얘기가 잘 먹고 잘 운동하면 건강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업 쪽 같은 경우 섹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단기적인 좀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곡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에도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수급이 또 들어가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재건 쪽이랑도 우리가 또 연관을 시켜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재건 쪽이랑도 좀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농업이나 곡물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창고 한 70% 정도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파들까지도 일단은 농업 쪽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대동기업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테마 자체는 단순히 이제 산업이라기보다는 좀 테마로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부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투자 수급처가 어디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려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같은 재건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재건 쪽에 모멘텀을 받는 기업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실적 뒷받침되면 굉장히 네,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핫섹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 세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쪽인데 한미글로벌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네네. 있었고 또 히림이나 유신, 대모 이쪽도 우리가 전쟁 엮어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개별 종목군들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모델 섹터 상승률을 일으킨 것은 한미글로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미글로벌의 상승이 워낙 좀 컸다 보니까 이 섹터 상승률을 좀 탑으로 좀 올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옴시티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나라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네옴시티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영광을 지을 수 있냐? 건설 쪽이나 좀 연관을 지을 수 맞네요. 있을 것 같아요. 재건, 네, 건설, 그렇죠. 그죠? 이제 재건이나 뭐 건설 기계 쪽이 또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으로도 좀 수급이 이동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수급 분산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건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반전 트리거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는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앞전에 제가 농업 섹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게 완연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연속성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히림이나 뭐 지금 독보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분산화가 일어나면서 좀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건설 영향, 특히 뭐 또 재건에 대한 영향 부분들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닌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